never made it, but I know what it takes. I'm motivated by a mix of emotion. Got my statement, and I'm reading. 당나라 고종은 태자 시절 왜 무축천과 위험한 사랑을 지속했을까? 왜 그들은 목숨을 건 사랑을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무축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무축천은 산서에서 토목 사업을 하던 무서학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무서학은 아마도 수나라가 했던 운하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무사학이 교화하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훗날 당나라를 세운 이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연이 수나라 말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 아마 자금을 대주면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당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이연은 무사학을 당나라의 개국공신 14명 중에 한 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사학은 관직으로는 그렇게 높은 자리를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올라갔을까 봤더니, 무사학이 공부상서 시절에 갑자기 아들도 잃고 부인도 잃게 되는 어떤 가정의 어떤 불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훗날 이연이 황제가 된 다음에 무사학이 상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자신이 중매를 섭니다. 그래서 수나라 귀족의 딸을 무사학의 후처로 중매를 해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무사학과 이 후처였던 양씨 사이에 3명의 딸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2번째가 바로 무축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축천은 한마디로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따라서 배울 건 제대로 배우고 상당히 성격도 낙천적으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살에 갑자기 이 무사학이 죽어요. 죽다 보니까 아마 본척 소생들과 좀 떨어져 가지고 무축천의 이 가족들은 다시 이제 장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안에 와서 그렇게 여유 있는 생활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돕는 차원에서 이 무축천을 궁녀로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당나라 황실은 당태종 이세민이 황제였습니다. 무축천이 궁녀로 갈 때는 바로 당나라의 황후였던 장손 황후가 죽어서 당태종이 상당히 침울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황제에게 후궁을 간택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14살의 무축천이 정오품의 제인으로서 입궁하게 되죠. 근데 제인이라는 직위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황실 내에 122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0이나 40위 정도에 서열했으니까 높은 자리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4살 소녀한테는 낮은 자리는 결코 아니죠. 근데 갔던 것이 바로 제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인은 뭐냐? 주로 재능을 가진 궁녀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간택된 이유는 사실 그녀가 굉장히 재능도 많았겠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그녀의 아버지가 당나라의 과거 개국공신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궁녀로 간택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무축천은 제인으로서 황실 내의 문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태종이 무축천을 상당히 총애했습니다. 또 입궁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당태종을 시중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중들면서 13년 동안 이 후궁하면서 정삼품까지 오르게 되죠. 이것은 바로 무축천의 재능이 아마 당태종에게 굉장히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당태종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당나라 황실에는 매우 심각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 당태종의 아들이었던 장남, 큰아들이 태자였는데, 이 태자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모반을 획책하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인 당태종은 매우 놀랐죠. 사실 당태종한테는 3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황후였던 장손 황후 사이에서는 3남 3녀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들 셋이었던 셈이죠. 당태종은 자신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큰아들이 이승건인데, 이승건을 황제가 된 지 2개월 만에
태자로 책봉하고 바로 그다음부터 태자 교육을 시킵니다. 당태종에는 이제 이 적자가 3명이라고 했죠. 이승건,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태, 셋째 아들이 이치입니다. 근데 이 셋 큰 아들한테 실컷 태자를 책봉했더니 이 태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폐위를 시키고 귀양을 보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잡혔을 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사실은 아버지가 저를 처음엔 총애했지만 나중에는 둘째를 더 총애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둘째인 이태가 감히 저를 갖다가 얕보고 저한테 위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둘째 놈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렇게 모방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당태종은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바로 16년 전에 당태종 자신이 자신의 형과 동생, 누이동생, 매부동을 다 죽이고 그 조카까지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피해 이 굴육상잔을 통해서 자신이 황제가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황제를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너무 심했다라고도 굉장히 자책도 하고 막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돼서 다시 한번 그런 굴육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상황이 진행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당태종은 그때부터 세자를 정말 잘 세워야겠다, 누구로 할까 고민을 해요. 이때 당태종을 모셨던 공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아들인 이치를 청구합니다. 이치는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약했어요. 그리고 야심도 물론 없었고, 그래서 이 당태종은 이치가 좀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신들이 뜻밖에도 이태가 아닌 이치를 황제로 할 것을 천거하죠. 아마도 공신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당태종의 이 리더십이 강한 리더십인데 그로 인해서 당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이 이제 됐으니 이제부터는 뭔가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결국 당태종은 공신들의 의견대로 막내 아들인 이치를 태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치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태자로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당태종은 이치의 부족함은 공신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고, 또 하나는 이치의 힘을 뭔가 세워주기 위해서 이치의 처가, 이치의 소위 태자비죠. 태자비를 당나라의 거대 문벌 집안에서 나와가지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15살 때 이치가 태자로서 책봉되었습니다. 근데 15살의 이치는 당시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그는 그 똑똑하고 잘났던 두 형이 아버지의 총애를 잃는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잃는 순간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자, 이제 자기가 태자가 된 이상 아버지의 눈 밖에서 벗어나면 자신도 다른 형과 똑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아버지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이 황제에 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근황, 아버지의 심기를 잘 알아야 되죠. 자, 아버지에 관련된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정보를 갖다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실에서 바로 무축천이죠. 그래서 무축천과 비밀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접촉 가운데서 접촉하면서 그녀의 재능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축천은 이치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이 소년보다는 19살 먹은 무축천이 훨씬 더 궁안의 상황도 잘 알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태자가 아버지의 후궁을 자주 만난다는 것은 사실 같은 궁 안에 있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의 눈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자주 빈번하게 만났을까? 사실 빈번하게 만나는 것이 이치한테는 유리하죠. 왜냐? 아버지의 근황을 알고 아버지의 심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당나라의 황실 내규에는 태자가 책봉되면 태자는 아버지의 황제의 거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태자가 거처하는 곳을 동궁이라고 불렀어요. 동궁. 당시 황제는 태극전이라는 곳에 태극궁에서 거처하고 태자는 동궁에서 거처해요. 두 사람의 거처를 달리했던 이유는 만약에 황제에 무슨 일이 있거나 황제가 부재 시에는 태자가 즉각 나서서 정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자와 황제는 같이 거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황제가 이걸 싹 무시해요. 왜냐?
황제는 이치가 너무 예쁘고 막내들이 귀엽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 또 세상사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주 부릅니다. 그러면 황제를 만날 때마다 당연히 무축초를 만나게 되겠죠. 무축을 만나서는 아버지의 그날의 심기를 알고 아버지가 그날 무슨 책을 봤는가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상황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그날 무슨 일을 쓰는가도 알게 되고 이것은 본인이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부터 신뢰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했고 또 자신이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은 무축청과의 관계는 점진적으로 동지적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만나면서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도 싹 텄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무축청과 이치의 이 사랑을 이치가 나약해가지고 여자한테 빠져들었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축청과 이치, 소위 이 태자와의 사랑을 특히 나중에 고종이죠. 고종과의 사랑을 저는 되게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지만 오늘은 제 관점에서 제 입장으로 한번 제 생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치가 나약해서 그냥 한 여자한테 쏙 빠진 것이 아니라 이치는 이 태자는 무축천의 뛰어난 정치 감각, 정확한 판단력,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축천을 보고서 무축천의 재능을 보고 무축천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와 가까이 해야만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계속 총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축천을 가까이 한 것이고 무축천은 태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향후 자신의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무축천과 고종의 관계를 단순한 남녀관계, 단순한 어떤 성적 유의의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냐? 공동 목표를 가진 동지적 관계였고 동시에 연인 관계였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나라 황실은 황제가 죽고 나면 모든 후궁들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은 모든 후궁들은 전부 다 머리를 깎고 절에 가서 평생 황제의 입회를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황제가 되는 순간, 즉 태종이 죽는 순간 무축천은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버지의 일주기 제사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다시 고종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황후가 무축천을 다시 재입궁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도대체 왕황후는 왜 뜬금없이 무축천을 재입궁시켰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